이번 시간에는 그 리액트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상공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내용이고, 이제 미세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미시세계로. 자, JSX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 거고,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정말 좋은 예를 하나. 아까 했던 거.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데이터베이스에서 있으니까, 리액트는 뭐라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에요. CSR이에요. 서버 사이드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JSX는 이렇게 바꾸겠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뭐, 공지사항, 보드, BOARD, S. 이렇게 있겠죠. 뭐, ID는 뭐식이고, 타이틀은 뭐식이 있겠죠. 자, 이게 N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 타이틀이 여기는 A고, 여기는 B야.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보드에 B라고 할게요. BS라고 좀 줄였고요. BS. 그럼 BS의 0번째. BS의 1번째.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게 뭐냐면, 위에 타이틀이 하나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H1 태그로 할 거예요. 자, 유저라는 오브젝트가 있다고 칩시다. 아까 우리 했던. user.name. user.name. 자, 영어라고 치고, 대문자로, uppercase. H1 닫아야 되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금 뭐죠? 자바스크립트네. 여긴 뭐죠? XML이네. HTML. 그래서 JSX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제 유저의 네임이 홍에서 킴으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화면에 그려졌죠? 어떻게 그려져 있어? H1 홍. 여기다가는 뭐 A, B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죠? 이렇게 화면에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브라우저에. 그러면 소스 보기 하면 이게 나오는 얘기 안 나와.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와. 리액트는. 왜?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가 그린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린 거지? 우리 돈 배웠잖아요. create element. 그죠? 그 다음에 UL, create element. append child. 이렇게 그린 겁니다. 속에서. 누가? 리액트가. 그래서 리액트는 뷰만 담당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홍이 킴으로 바뀌었어요. 왜? 여기 수정 부분이 있어. 여기 홍 해가지고, 이름. 이렇게 있어요. 바꾸고 저장 눌러. 자, 그러면 홍을 내가 김으로 바꿨어. 김으로 바꾸고 저장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죠? 바꾸기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다시 그려야 되죠. 자, 다시 그리기 위해서 얘도 다시 그려야 되나? 이것도? 요것만 다시 그리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그것도 요 부분이면 더 좋고, 요 부분이면 베스트인데, 근데 요 부분은 안 돼요. 리액트는 다 리액트 엘리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먼트 아시죠? 이게 엘리먼트죠. 그 다음에 엘리먼트는 어트리뷰트도 갖고 있다. 그죠? 그리고 엘리먼트는 자식도, 칠드런도 갖고 있을 수 있죠. 부모도 접근 가능하고, 트리 형태도 있고, 돔 트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 돔이에요, 돔. 그래서 최소한 엘리먼트 단위. 여기겠네요. 요만큼을 하나의 엘리먼트. 무슨 엘리먼트? 리액트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 리액트 엘리먼트. 사실 요거는 리액트 엘리먼트 하나죠. 하나인데, 칠드런이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겁니다. 자, 그래서 리액트는 자, 스태틱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create element. 옛날에는 이렇게 막 썼었죠. 지금은 이렇게 쓸 일이 없습니다. 16부터는. 어쨌든, 여기다가 처음에 태그명 H1. 그 다음에 프로퍼티, 여기에 뭘 값이 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디를 줄까요? 아이디는 name이다. 이런 어트리뷰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이디는 name. 그 다음에 여기다 클래스도 줄 수 있잖아요. 스타일. 그럼 클래스라고 주면 안 돼요. 클래스는 왜? 우리 자바스크립트도 지금 같이 쓴다며.
자바스크립트에 클래스 예약어가 있죠. 그러니까 클래스 네임 맞나요? 네,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네임은 뭐 아까 비지 화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그 다음에 children이에요. children 근데 없네. 그냥 끝.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UL 될 거고 그죠? 뭐 스타일 없으니까 여기도 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부터는 다 뭐예요? children이에요. 그럼 create element 한 다음에 class name 한 다음에 요거 그대로 쓰고 자 이거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배운 컴포지션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 UL이지 왜? 이게 하나의 엘리먼트라고 해요. 그 리액트 엘리먼트 하나니까. 사실은 리액트 엘리먼트 속에 리액트 엘리먼트죠. 자 봅시다. UL이고 스타일은 뭐 없어요. 뭐 스타일 하나 줄까? 뭐 준다 그러면 이런 거 주겠죠. 어쨌든 자 세 번째부터는 다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식. 그러면 세 번째는 얘도 뭐예요? 물론 텍스트로 써도 되지만 텍스트로 쓰는 것보다 create 뭐죠? 리액트 요거는 생략할게요. 자 생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import create element from react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create element 그냥 쓸 수 있죠. 자바스크립트 모듈 모듈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일단 create element 자 여기다 똑같이 자 요번에는 li네 그죠? 네, li고 뭐 null이고 끝. 자식이 있네. 요게 자식이네. 요건 뭐예요? 요거는 일반 텍스트잖아. 텍스트는 그냥 바로 여기다가 뭐라고 되면 돼요? 보드 bs.0 그죠? 0이 끝났네. 0. 자, 이 하나가 나왔어요. 자, 자식이 하나 더 있네. 자, 그럼 또 create element li 다 똑같고 bs에 1 이렇게 돼 있죠. n개가 있으면 n개예요. 그럼 저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 create element는 뭐죠? 함수죠, 함수. 네. 이것도 컴포지션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자값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컴포지션이에요. 얘 타고 얘 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컴포지션은 아니고 컴포지션처럼 보이는 거지만 속에서는 사실 컴포지션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컴포지션으로 될 수밖에 없죠? 얘의 결과를 얘가 쓰는 건 아니죠. 얘의 결과가 얘가 쓰는 거 아니잖아. 근데 뭐가 중요해?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펜드 차일드가 아니잖아. 얘 다음에 어펜드 뭐 시블링 이런 거겠죠. 그럼 어펜드 차일드처럼 뭐 붙이든 뭐 하여튼 어펜드 하는 거잖아. 어쨌든 어펜드 하니까 요거를 주는 게 아니고 요걸 주겠죠. 사실 요거에 어펜드 차일드 하겠죠. 그래서 요걸 갖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컴포지션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요거에 자식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요거 다음에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뎁스가 중요해요. 요거 밑에 요거 들어가야 되고 요거 밑에 요거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를 갖죠. 앞에 거랑. 그래서 이걸 컴포지션이라고 하긴 합니다. 우리가 아까 배운 그거랑 모양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앞에 걸 요걸 받든 부모를 받든 앞에 걸 받든 중요한 거니까 앞에 게 얘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돔은 다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앞뒤로 다 관계가 있어요. 얘는 얘랑 관계 있고 얘는 얘랑 관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갈 때는 내가 찾아갈 때 뿐이고 붙일 때는 얘만 알면 되죠. 얘 시블링으로 붙이면 되니까.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n개 이렇게 다 클라이언트 칠드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속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가? JSX가 컴파일 되고 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코딩해도 되죠.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코드를 썼던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2016 이전 버전 에서는 create element에 요 앞에 요 하나밖에 못 오잖아요. 무조건. 근데 두 개가 오게 한 거야. 내가 create element 해가지고 요 두 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어레이가 들어오게 되면서 뭐 박수를 쳤다라고 책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그래서 이게 버전업이 되면 컨퍼런스를 하죠. 리액트 컨퍼런스, 뭐 파이썬 컨퍼런스, 자바스크립트, JS 컴프 이런 거 컨퍼런스를 뭐 저기 보통은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하는데 그쪽 실리콘밸리 있는 쪽에서 어쨌든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미리 알려주니까 우리 이렇게 바뀔 거예요. 리액트 18은 어떻게 바뀔 거예요? 라고 미리 알려주죠. 내년에 물론 출시가 되겠지만. 그래서 리액트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바가 한참 인기 많을 때는 자바1이라는 컨퍼런스 했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미어 터져요, 가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자바1을 하고 각 국가별로 또 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한때 자바도. 자, 지금 결론을 얘기하나. 이름이 바뀌었잖아. 그럼 이름 바뀌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름이 지금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그죠, 요 부분. 그럼 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요만큼 자체를, 이 오브젝트니까 요만큼 자체를 변수로 받고 이거를 바깥에 함수로 빼면 되죠. 그려지나요? 이제는 이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어떤 f라는 함수가 있는데 함수는 속에서 create 엘리먼트를 할 거야. 근데 뭘 받으면 되죠? 이거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받으면 되죠. 하나 더 싸는 거야. 그럼 요거를 어떻게? props라는 이름으로 받으면 되죠. 여기 이 부분, 이만큼은. 요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h1은 내가 안 줬어요. 그럼 h1이라는 걸 뭘로 하면 돼? f라고 하면 되죠. 그럼 나는 이거 f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h1을 할게. 그럼 h1이라는 뭐가 생긴 거야? 함수가 생긴 거야. 그럼 JSX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태그 있죠, 요 태그. 엘리먼트의 태그명은. 요게 뭐로? 함수로 인식됩니다, 함수로. 그럼 h1이라는 함수 나 안 짰는데 왜 이거 h1은 나오지? 누가 짠 거야, h1? 리액트가 짰겠죠. 필요하다면 짰을 거예요. 필요 없다면 그냥 h1을 그냥 create element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런 건 짤 필요가 없잖아. 브라우저가 저절로 아니까. 그냥 create element 했겠죠, 속에서. 하지만 우리가 만약 여기 xxx라는 태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자리에 그냥 xxx 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이 함수는 어떻게 하면 돼? 펑션 xxx. 얘는 뭘 받지? props 이걸 받는다. 이 props를 왜 받는지는 지금 이해돼요? 이 값이 바뀌니까. 바뀌었을 때 이 부분을 다시 실행하려고, 이 함수를 다시 부르려고. 이것만 다시 불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아까 h1이라는 함수의 리턴 값이죠. 리턴된 값입니다. 지금 요만큼이 h1이라는 함수의 리턴 값이에요. 이건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그래서 xxx로 지금 내가 뭘 하나 그리고 싶어요. 그럼 펑션 xxx 해가지고 props를 받는 거. props를 왜 받죠? xxx에 어떤 변하는 값이 있으면 다시 그려야 되니까. 다시 그린다는 거는 이 함수를 다시 부르면 되니까. 누가 불러주면 돼? 리액트가 불러주면 되죠. 리액트의 역할은 그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create element xx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div 안에 스팬이 하나 있고 뭐 div로 돼 있다. 자, 요만큼이 어떻게 되면 돼? 리턴으로 가면 되죠. 리턴해서 요거 그대로. 여기도 지금 이 펑션도 지금 어디 있는 거야? JSX 파일 속에 있죠. 그럼 요 리턴 해가지고 가로 열고 바로 그냥 div 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요 자리는 뭐예요? 스팬 자리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변수명을. 됐나요?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래 놓고는 이 xxs를 뭘 등록하면 되죠? 우리 돔에서 이벤트 리스너로 등록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돔의 이벤트 리스너는 브라우저가 갖고 있다 그랬죠? 그게 아니고 여기는 누구한테 등록하는 거야? 리액트에다가 등록하면 되는 거야. 자, 리액트에다 등록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걸 xxs를 사용하는 쪽 있죠? xxs를 사용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얘를 다시 불러 라는 것만 누가 해줘요? 이것도 리액트가 해줘요. 내가 따로 등록 안 해도 돼. 언제 등록된 거야? 요걸 쓰면서. 자, 요걸 썼어요, JSX에. JSX도 한번 컴파일 된다 그랬죠,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 할 때, XXX는 나 처음 보는 건데, 봤더니 위에서 임포트 해놨어. 뭐, 임포트 해놨든 아니면 요 펑션이 있어. 얘구나.
얘구나. 알았어. 알았어. 쭉 갔다 보니까 여기 x라는 변수를 쓰더라. 아, 그럼 x가 바뀌면 내가 이 함수 불러줄게 라고 리액트가 딱 등록해놓고 자바스크립트로 바꾸겠죠. 자, 그런 다음에 x 값이 어디선가 바뀌어요. 바뀌면 내가 어떻게 해? 이 xx를 콜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다시 리턴하죠. 뭐를? 바뀐 값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다시 그려지죠. 됐나요? 이게 핵심 원리입니다. 핵심 원리. 자바스크립트, 리액트에. 요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딴 건 다 이해 안 하시더라도 이거를 이해를 안 하고도 짤 수 있어요. 짜는데 아무 지장 없어. 하지만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 네오가 돼야 된다고. 속에서 어떻게 도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성능이나 디버깅이나 이런 거에서 막힘이 없어. 에러 하나 가지고 2, 3일을 버티는 그 씨룬단 말 알아요? 씨룬, 경상도 사투리인데 씨루는 일은 없어야 돼요. JSX와 리액트의 작동 원리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 함수만 부르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전체를 다시 그리면 제일 속편한데 그러기에는 너무 돔이 무겁다 그랬죠. 제가 돔 트리는 엄청 무겁다 그랬잖아. 그래서 돔은 어떻게 끝까지 내가 접근 안 한다 그랬죠. 다 하고 리턴한 걸 가지고 그릴 때만 딱 돔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돔에 접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어야 돼? 이런 태그들, 이 함수 속에 있는 태그들. 버추얼 돔이라는 게 있어요. 리액트 돔에. 자, 얘를 보고 있는 게 리액트 돔이라는 클래스예요. 자, 리액트 돔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리액트 돔 하나밖에 안 쓰죠. 렌더랑 스테이틱 함수밖에 안 써요. 그린다. 화면에 그린다. 자, 버추얼 돔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구조를 메모리에 다 올려요. 함수니까 올리겠지, 그지? 어디다가? 실행 컨텍스트에 올렸어요. 실행 컨텍스트에 올려놓고 뭐 하면 되죠? 값이 바뀌었어요. 값이 바뀌면 우리가 원래는 이 값이 바뀌었어요. 이 값이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럼 BS0 요거 li 요거를 get element by id 해가지고 뭐 갖고 오든 쿼리 셀렉터로 갖고 왔죠. 퍼스트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너 텍스트를 값을 바꿔주면 되죠. 이건 뭐 한 거야 지금? 도움을 접근한 거죠. 내가 쿼리 셀렉터를 하는 순간 도움을 접근한 거예요. 도움을 접근하면 도움은 무겁다. 찾는데 벌써 힘 다 빼요. 도움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제부터 내가 쿼리 셀렉터든 뭐 get element by id는 그나마 빨라. 그래서 쿼리 셀렉터보다는 get element by id가 훨씬 빨라요. id로 찾는다. id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id는 뭘로 돼 있겠어요? 속에서 브라우저가 빨리 찾기 위해서 맵에다 얹어놨겠지. 캐시해 놓겠죠. 그러니까 get element by id는 빨라요. 하지만 나머지 타고 이렇게 깊이 들어갈수록 찾다가 힘 다 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 li는 UL 엘리먼트야. 그럼 어디 저런 UL이라는 함수가 있겠죠. 없으면 요거 자체를 create 엘리먼트 했겠죠. 그 엘리먼트, create 엘리먼트 자체가 이거 함수잖아. 요 함수를 다시 콜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요 부분만 다시 바꾸면 되죠. 그걸 여기서 바꾸기는 힘들어요. 이걸 remove 엘리먼트 한 다음에 append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이 전체 구조를 버추얼 돔이라는 데다가 다 담고 있어요. 돔하고 똑같이 메모리에 담고 있다가 내가 이걸 바꾸면은 여기서만 바뀌는 거야. 여기 BS의 0번째 얘가 갖고 있겠죠. 그럼 이것만 딱 바꾸겠죠. 그럼 요거는 어디에 올라가 있어? 실행 컨텍스트에 올라가 있겠죠. 실행 컨텍스트 올라가고 얘를 참조하고 있겠죠. 근데 이 값이 딱 바뀌어. 그럼 이벤트 리스너가 타죠. 아까 등록했잖아. 이벤트 리스너가 딱 타면 얘가 실행하는 놈이 뭐 이거더라. 얘를 다시 부르면은 스트링을 리턴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스트링이잖아. 엘리먼트하고 이런 값하고 스트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줘요. 나한테 주면 여기 이 값을 바꾸겠지.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뭐 하면 돼? 이 바뀐 부분만 이제서야 한번 그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얘 바뀌고 그리고 얘 바뀌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이게 지금 LI가 2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얘가 20개라고 쳐봅시다. 그래놓고 이 BS는 다시 바꿀 수 있죠. 내가 완전 다른 걸로 이걸 관계로 이렇게 셋 해버려. 그럼 BS 전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 20개가 어떻게 돼야 돼? 다 다시 그려야 되죠. 그죠? 이 LI 20개가 다시 다 그려져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바꾼 건 뭐예요? 요 첫 번째 거 하나밖에 안 바꿨어. 얘만 바꿨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얘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버철돔이 필요한 거예요. 요것만 다시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요것만 다시 그리려고 했더니 실드론이 열나 많네. 찾아야 돼. 찾는데 힘 다 뺀다 그랬죠. 안 찾으려고 내가 뭘 해놓는 거야. li에 이렇게 해도 돌아는 갑니다. 하지만 li에 키라는 값을 주죠. 키라는 값을 줘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bs.id, bs0.id 하면 id는 유니크하니까 자, id를 줬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메모리에 이렇게 갖고 있던 걸 id를 주는 순간, 키라는 걸 주는 순간 뭘로 바뀌어요? 리스트에서 맵으로 바뀌어버려요. 자바스크립트 리스트는 어레이고 맵은 다른 자료 구조죠. 그래서 위크 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맵은 해시 테이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번째 바뀌었다. 그럼 아이디가 1번이야. 그럼 1번은 요 엘리먼트죠. 요 돔이죠. 요 보철돔. 2번은 요 보철돔. 3번은 요 보철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 키 값을 보고 내가 바로 찾아가지. 돔 뒤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게 하려고 어떻게든 아이디든 키든 하나만 줘. 이렇게 해요. 그래야 빨라지니까. 제발 좀 줘. 그래도 안 주죠. 안 줬잖아, 우리 아이디. 아이디 안 줬잖아.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지가 붙여요. 리액트가 컴파일 하면서 JS. 니는 첫 번째 놈이니까 아이디 x1, 니는 아이디 x2.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는 안 붙여요. 리액트 언더바, 뭐시기 언더바, 이렇게 붙이죠. 지가 유니크하게 제네레이트 해가지고. 다 박아요. 박아야지 여기서 뭐야? 트리가 아니고 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버추얼 돔 속에서 뭐라고? 돔 트리가 아니고 맵이네. 맵이라서 내가 찾는데 힘 다 뺀다 그랬으니까 돔은 찾는데 힘을 안 빼겠다. 여기서부터 이 아이디어로 통한 거죠. 그래서 리액트가 다른 프레임워크보다 처음 나왔을 땐 빨랐어요. 지금은 밀렸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리액트 최고 이렇게. 리액트 최고 박수 치고 이제 일단 인기 파퓰러하게 띄워놓고 다 이제 점령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좋은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자꾸 나오죠. 스벨트도 나오고 요즘엔 단넷 코어도 엄청 뜨더만요. 단넷 6 나왔잖아요. 그것도 엄청 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렇게 막 뜨니까 리액트 이제 그만 쓸까? 이런 이제 글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부분이 리액트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액트의 작동 원리를 알아봤습니다.